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딱 세 종류의 사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블루베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오늘도 한 대접씩 퍼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닐까?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꼭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눈에도 좋다, 머리에도 좋다, 혈관 청소에도 좋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으세서 비싸더라도 냉동 블루베리를 냉장고에 가득 쟁여두고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얹어 드시거나 그냥 한 움큼씩 집어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몸에 좋다는 블루베리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딱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는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시다가는 몸에 좋으라고 먹은 그 블루베리가 도리어 큰 걱정거리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먼저 블루베리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아주 훌륭한 음식이에요. 블루베리의 그 진한 보랏빛, 그 색깔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녹슬고 낡아가는 세포를 지켜주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녹방지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세포가 조금씩 녹슬듯이 낡아갑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그 보랏빛 성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침침해지기 쉬운 눈에도 도움을 주고 흐려지기 쉬운 기억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어르신들께 이만한 과일이 또 없죠. 그런데 왜 제가 하필 70이 넘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한 대접씩 먹어도 별 탈이 없는데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어가면요, 우리 몸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째,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여기에 이런저런 약들까지. 약이 많아질수록 음식과 약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둘째, 콩팥이나 간처럼 몸속 찌꺼기를 걸러내는 장기들이 예전만큼 힘차게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걸러내던 것도 이제는 몸에 슬금슬금 쌓이게 되는 거죠. 셋째, 위장과 장도 힘이 빠져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느려집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젊을 땐 괜찮던 음식도 70이 넘으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블루베리가 딱 그런 경우예요. 세상 모든 좋은 것도 사람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체질에 안 맞으면 탈이 나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몸 상태를 안 보고 함부로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블루베리도 딱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루베리를 조심하셔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돌게 해준다는 그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뇌 혈관이 막힐까 걱정되셔서, 혹은 부정맥이 있으셔서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흔히 와파린이라고 부르는 약도 있고요. 아스피린을 매일 한 알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조심할 일인지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집 마당에 물을 뿌리는 고무 호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흐르면 이 호스가 낡아서 안쪽에 찌꺼기가 끼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물이 너무 뻑뻑하게 굳지 않고 이 좁아진 호수 속에서도 잘 흐르라고요. 약이 피를 살짝 묽게 만들어서 위험한 핏덩어리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도 사실은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쪽으로 살짝 거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조심할 대목이 생깁니다. 약이 이미 피를 묽게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까지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질 수 있는 겁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먹고 별것 아닌 일에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심하면 몸속에서 조용히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블루베리를 아예 입에도 대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갑자기 양을 확 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드시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대접으로 퍼드시는 것. 이렇게 확 바꾸는 게 조심할 일입니다. 드시더라도 늘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신호는 꼭 놓치지 마세요. 코피가 자주 나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꾸 배어나오거나 부딪힌 적도 없는데 팔다리에 멍이 자주 든다면요. 이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요즘 새로 드시기 시작한 음식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꼭 말씀하세요. 두 번째, 콩팥.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입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 속에 있는 온갖 노폐물과 찌꺼기를 걸러서 깨끗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필터예요.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나이가 들면서 낡고 성능이 떨어지면 걸러내는 일이 예전만큼 시원하게 안 됩니다. 마치 오래 쓴 정수기 필터가 물을 느리게 걸러내듯이 말이죠. 블루베리에는요, 칼륨이라는 성분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요, 이 칼륨을 제때 걸러 내보내지 못하고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이 뛰는 리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또 옥살산이라는 건 콩팥에 돌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에 자꾸 이물질이 들어가면 필터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 콩팥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요. 블루베리뿐 아니라 칼륨이 많은 과일들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양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보내는 신호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두덩이 유난히 부어 있거나 저녁이면 발등과 종아리가 퉁퉁 붓거나 예전보다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요. 이건 콩팥이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까닭없이 무겁고 자꾸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신호가 느껴지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서 콩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가장 흔한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그 경우예요. 바로 위장이 예민하시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뭘 좀 잘 챙겨 먹었다 싶으면 이상하게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서 아랫배가 빵빵해지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나이가 들면 우리 장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척척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껄끄러운 게 들어가도 장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루베리에는요, 몸에 좋은 섬유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과당이라고 하는 과일 특유의 단 성분도 제법 들어있어요. 건강한 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섬유질이 변비도 막아주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장이 예민하신 분들, 특히 과민성 대장이라고 해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풍부한 섬유질과 과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마치 예민하고 까칠한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순하고 튼튼한 아이는 뭘 줘도 잘 받아들이는데 예민한 아이는 조금만 낯선 게 들어와도 울고 보채잖아요. 예민한 장이 딱 그래요. 블루베리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미처 소화되지 못한 과당이 장 속에서 부글부글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잔뜩 만들고 배가 빵빵해지고 심하면 물설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프고 예민하신 분들은요,
블루베리를 빈속에 왕창 드시는 것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아주 조금씩 밥을 드신 뒤에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드셔보세요. 냉동 블루베리라면 실온에 잠깐 두어 찬 기운을 좀 뺀 다음에 드시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내 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드시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 흡수가 잘 돼서 좋다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튼튼한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빈속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새콤한 과당과 거친 섬유질이 훅 들어가면 예민한 장이 깜짝 놀라서 더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예민하신 분들은 빈속에 좋다는 말을 오히려 조심하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조심하셔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둘째, 콩팥 기능이 약해지신 분. 셋째, 위장이 예민하고 배가 자주 탈이 나는 분. 이 세 분류에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는 블루베리를 무조건 많이 드시는 대신 내 몸 상태를 살펴가며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나 부모님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잘 드시는 법도 알려드려야죠.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소복이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드실 때는 빈속보다는 식사와 곁들이거나 두유나 요구르트,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냉동으로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 기운을 살짝 뺀 뒤에 드시는 게 위장에 편하고요. 이렇게 드시면 블루베리의 좋은 점만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걸 짚어드릴게요. 매일 먹는 게 좋으냐, 가끔 먹는 게 좋으냐. 사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어쩌다 한번 왕창 드시는 것보다 몸에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우리 몸은 급한 걸 싫어하고 꾸준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 하나만 고집하시기보다 사과나 감처럼 우리 어르신들께 익숙하고 편한 다른 제철 과일과 번갈아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게 늘 더 지혜로운 법이니까요. 위에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하신 어르신이라면요. 블루베리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루에 적당한 양을 맛있게 즐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번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저 블루베리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꼭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우리 몸은 저마다 다 다르고 드시는 약도 다 다르고 앓고 계신 병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딱 맞는 답은 결국 나를 직접 진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만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그리고 이웃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고 챙기는 만큼 오래 사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